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양 지수는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매수 우위 성향, 코스닥에서도 매도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그래도 좀 방어선으로 작용해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과 함께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30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총 상위주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체로 약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에서 살아남은 HLB 외인이 끌어올리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네이처셀도 관심을 모았고요. 한편 이 관세 무풍지대라는 평가 속에 엔터주 오늘 양호했는데 그중에 큐브 엔터는 양매수 유입에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늘도 검색 상위, 투자자 입장에서 거의 매일매일 궁금한 상황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디에 집중해 주셨을지 먼저 이주연 이사님 첫 번째 종목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오늘 HMM 보겠습니다. 일단은 HMM 최근에 중국의 이슈가 좀 있었죠. 중국이 그 USTR이라고 미국의 대표부 쪽에서 중국의 선박이라던가 선사가 이제 이용이 되면은 이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최근에 좀 공청회도 있었고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법안으로 본격적으로 좀 정책을 시행을 할지 여부를 좀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일단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해상 운송 서비스에 이제 선사라던가 중국 선박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면은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건데 이게 입항시마다 1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최대 150만 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거의 20억이 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1년에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미국에 좀 입항을 하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제 그 벌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선박보다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국산 선박을 사용하기 힘들어지겠죠. 특히나 해외 글로벌 선박 그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박을 워낙에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선박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좀 많이 비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중국 선사 같은 경우에는 운송 비용이 거의 원가가 10% 이상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 수수료가 이제 배가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무조건 내야 하는 그런 고정비 개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컨테이너 운임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선박을 이용하는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다라는 것들 이런 배경은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HMM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선 중에서도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국 선박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어떤 선사들 대비해서는 중국 선박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도 좀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앞으로 1년 내에 이제 주주 환원 금액을 2조 5천억 원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년 내에 거의 2조 원 가까운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소각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금 최근에 어떤 우리 시장에서 밸류업 관련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니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4월 달에 그 1억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1억 4천 주 정도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량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급하게 HMM을 매수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일단은 4월 달에 그런 좀 주식 희석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는 만큼 좀 천천히 4월 이후에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 2만 원 정도 그리고 2만 3천 원 그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을 하셔서 좀 매매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 첫 번째 종목 저희는 HMM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미중 관계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데 저희는 4월 이후에 조금 여유 있게 HMM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철순 매니저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큐브엔터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큐브엔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기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중국이 먼저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우리나라도 맞받아서 받아주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과 한국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한한령 해제주 중에서도 가장 실적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바로 분야가 이 기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연 매출이 상당히 기획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한한령이 실제로 해제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엔터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을 갖고 있는데 이 안에 우기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이 우기라는 멤버가 중국인이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판 런닝맨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고 광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우호적인 팬덤이 굉장히 많은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큐브엔터가 갖고 있는 여자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획사가 바로 큐브엔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매출이 한한령 해제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기라는 멤버가 중국에서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봤을 때 포지션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전 멤버가 전부 다 중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최근까지 확인해 본 결과는 일단 광고라든지 이런 섭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한령 해제를 앞두고 나서 중국 쪽 업체에서도 지금 여자아이들에 대한 어떤 매력과 어떤 신뢰도와 그다음에 평가를 봤을 때 지금 미리 선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평가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한령 해제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최고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엔터주라고 하면은 SN, JYP, YG, 하이브 이렇게 빅4만 보고 있는데 역대 연 매출을 봤을 때, 역대 연 영업이익을 봤을 때 유일하게 최근까지 계속 연 단위로 성장했던 회사가 큐브엔터입니다. 그만큼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작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할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가까지 충분히 목표가를 갖고 가도 되는 종목이니까 일단 엔터주 내에서 큐브엔터를 꼭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과 큐브엔터 살펴봤는데요. 이 흔들림 없는 성장세 그리고 그에 비하면 저평가 상태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큐브엔터 얘기 시작해 주시니까 엔터 전문가 철순형이라고 이렇게 유튜브 댓글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대응 전략 만나보고요. 먼저 이주연 이사님 HMM 한마디 들어볼까요? 미중 갈등 수혜주. 네. 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수혜주 저희는 수혜 볼 수 있는 포인트 잘 찾아야겠죠. 자, 큐브엔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유일한 실적 성장주입니다. 유일한 실적 성장세에 저희는 또 한 번 주목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갑니다. 이주연 이사님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전선 관련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좀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좀 취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원인을 TD 코엔이라는 그 애널리스트 그쪽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이 원인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급 과잉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던 것들이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 CEO가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의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좀 너무 경악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과잉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 내에서도 좀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철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이유가 공급 과잉이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좀 지적이 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안에서도 이제 인프라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에서도 그동안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좀 추세 자체가 좀 꺾였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최근 우리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H현대일렉트릭 뭐 내년이라던가 내후년 지금 현재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고 여전히 공급자 우위인 상황인 거는 맞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지금 좀 힘든 상황에 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뭔가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바닥을 잡고 되돌림이 나오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앞으로 뭐 오더컷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이 돌아서면은 이런 또 우려감들은 또 쏙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은 우려감이 더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뭐 업황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애초에 전제 자체가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되고 투자 규모가 점점 더 성장을 할 거다라는 전제가 1차적으로 있었고 미국의 정책 자체도 이제 계속 뒷받침이 돼 줄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 전제가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같이 좀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기 시작한 종목군들이 보통 공매도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일단 당분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주의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이 전력기기 관련주 지금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급한 대응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박철순 매니저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HLB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HLB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최근에 큰 악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과 그리고 중국의 항서제약의 칼렘리주맙, 이 병역요법에 대한 FDA 허가가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불발이 됐는데 또 불발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거를 선반영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악재는 이미 근데 선반이 됐고 이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조금 더 주가 회복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좀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사실 두 개의 보안 요구서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항서제약 쪽의 어떤 이 품질 제조 관리 쪽에서의 보안 요구서가 하나가 날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평가는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보다는 다음 추가적인 어떤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미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 발표가 FDA 허가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벤트 드리븐 조절을 하실 때는 빠르게 매수한 이후에 실제 결과가 나오기 미리 입절을 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 이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타임을 되게 빠르게 갖고 가는 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으면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또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순매수 전환을 했는데 가장 좀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금융투자 쪽에서는 3월 18일부터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쪽은 사실 기회적인 매매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 투자 관점에 들어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사실 운용사 쪽에서 들어오는 아니면 펀드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투신 쪽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이 중요한데 연기금이 오랜만에 지금 오늘 순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가격대라면 연기금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중장기로 투자하기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투자자 상태다 보니까 일단 지금도 싱글 적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특히나 FDA 허가가 나오기 직전에 미리 수익을 챙길 준비를 하시고 빠른 매매를 준비하시면서 접근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과 HLB 살펴봤는데요. 이 이벤트 일정 매매를 하신다면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빠져나오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급 동향도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자, 매니저님 HLB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요. 이벤트 드리븐 전략하기 딱 좋은 회사입니다. 네, 이벤트 일정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사님 HD 현대일렉트릭은요?
바닥을 확인하자. 알겠습니다. 바닥을 네. 확인하자.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양시장 다 1% 넘게 좀 하락을 했고 근데 다만 지금 뭐 지수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 분들이 더 느끼는 그런 체감상의 시장은 더 안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0.6% 플러스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가 그래도 괜찮게 좀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계속 좀 흐름들 자체가 시장은 안 좋아도 혹은 시장이 좋을 때도 계속 더 좋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선방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뭐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대규모로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들도 좀 유의미한 어떤 그 수급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계속 좀 장기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6만 원 돌파를 하고 6만 원을 쉽게 깨지 않고 계속 지켜주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방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좀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였었나요? 모건 스탠리에서 애초에 그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라는 뭐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였는지 지지난주였는지 그때 이제 좀 톤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를 냈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5천 원 정도 삼성전자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원인은 일단은 레거시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론이 이제 그 디램 가격 인상을 또 통보를 했습니다. 고객사들한테.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공급보다 좀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고 하반기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덧붙였는데 일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에 이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수익성이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이제 하반기 중순 이후죠. 한 6월 정도 이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엔비디아 좀 HBM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하나의 어떤 동력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6만 5천 원이다라고 좀 제안을 드린 이유는 앞서서도 그 HD 현대일렉트릭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철회했다라고 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HBM이라던가 이런 수요는 좀 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올해까지는 HBM이 완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봤을 때 HBM 이미 다 판매가 됐고 솔드아웃 상태인데 그 말은 즉슨 더 추가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투자가 규모가 축소가 되고 수요에 대한 좀 부담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좀 HBM에 대한 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H20이죠. 그 엔비디아 H20 칩을 이제 중국으로 수입하는 거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H20 칩이 이제 중국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20 칩에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그런 요청을 했거든요. HBM3 탑재를 할 거니까 이제 한번 좀 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H20이 중국 용이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SK 하이닉스한테도 조금 타격이 가는 거고 HBM 시장 전반적으로 좀 타격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6만 5천 원 정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잡아보면서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과 삼성전자 살펴봤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6만 5천 원 선 이야기를 해주셨고 좀 이제 봄이 오나 하는 기대감과 근데 봄이 좀 늦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함께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님 오늘 세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네. 시장에서 삼성전자만 살아남는 그림도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는 않을지 이런 시각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너무 설명 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악재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시겠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사실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죠.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가장 그쵸. 중요한데 네. 그게 사실 뭐 빠르면 5월, 6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막연함에 베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주가는 그걸 다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지금 있는 상태고요. 다행인 건 뭐냐면 그래도 레거시 반도체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접근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주가를 떠나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사의 실적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좀 안 좋을 걸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접근해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천천히 여유자금을 갖고 넣는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정보를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어떤 퀄 테스트를 기다리는 투자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랑도 일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와도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TSMC랑도 일을 하고 있고 반도체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일하고 있는 회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안 좋았던 반도체의 걸림돌이 뭐였냐면 레거시 반도체 반등이었는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이 모든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코미코라는 기업들을 항상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코미코. 네, 코미코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 세정과 웨이퍼 세정과 그다음에 코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신기한 게 삼성전자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6만 원대거든요, 지금. 근데 가장 최고점 대비했을 때는 룸이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영업이익이 1,125억이 나왔는데 그 전년도 2023년도 영업이익이 330억이었습니다. 실적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도 굉장히 많이 뽑아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만큼 안정적인 고객사를 갖고 있는 코미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좀 더 안정성이 있고 상승률도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 삼성전자 지금 가격적 메리트에 초점을 둔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안정성이라면 퀄 테스트 확인 후에 들어가자라는 얘기해 주셨고 더불어서 밸류체인 관련해서는 코미코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이 일치했는데 먼저 이주연 이사님의 삼성전자 전략 들어볼게요. 이제 동네 바보형에서 시장의 좀 승리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 표현으로 시작했지만 승리자가 되어야만 하는 네. 우리의 삼성전자 동네 맏형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박철순 매니저님, 저희 삼성전자 역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적금보다는 삼성입니다. 그런가요? 적금보다 삼성. 네.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렸으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마무리로 베스트 30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